맡은 행정학과 21학번 우예나 정나림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정기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국무회의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저희 행정학과에서 법과목을 지도해주고 계신 이시우 교수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학과에서 공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우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회장들로부터 축사 부탁을 받고 흔쾌히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말로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행정학과 올해가 27회 이거 없어졌네요. 그 아까 첫 화면에 보시면 27회 모의공부회의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공부회의 학교에서 하는 모의공부회의 이 행사가 올해가 27번째 만든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1996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으면 올해가 28번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7회라고 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거른 적이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한 번은 녹화 영상으로만 남기고 그래서 하여튼 한 번이 빠져서 27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7년 동안 이렇게 거의 거르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모의공부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배들이 쌓아온 이런 전통을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계속 이어서 40년, 50년 계속 모의공부회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를 준비한 학번이 아마 21학번, 22학번, 23학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20학번부터 2021, 22학번은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년 반 동안은 학교에 수업이 없어서 학교 나와서 대학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학번 세대들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 20학번들이 잘 행사를 치렀고 올해 이제 21학번이 3학년이 돼서 행사를 치르는데 사실 한번 한 해는 단절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선배들로부터 노하우가 전수되는 게 좀 끊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이렇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늘 공연 중에서도 보시면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격려의 박수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행정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재학생들이 와서 요청을 해서 추천서를 써준 케이스가 2건이 있거든요. 근데 추천서를 쓰면서 오늘도 그 학생이 한 명이 다 다녀가긴 했습니다만 추천서를 쓰면서 이 모의공부회의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학생은 교내 장학금 받는다고 해서 추천서 써드리고 또 한 학생은 이제 올해 졸업하면서 내년 2월에 졸업하면서 외국 유학을 간다고 그 대상 대학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건 다 제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그 2 학생은 모의공부회의 학회를 한 건 아니지만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추천서에 다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동안에 이렇게 학과에서 있는 행사들, 모임들 또는 뭐 동아리 활동들 이런 거 잘 찾아서 이런 거 적성이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꼭 참여해서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쓰는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력을, 스토리를 풍부하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27회 행정학과에서 개최하는 모의국무회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이 27번째 모의국무회의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이시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였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국무회의를 이끌어갈 국무위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를 진행해줄 대통령부터 만나볼까요? 모두 집중하도록. 안녕, 나는 부산에서 올라온 보스 대통령이야. 만나서 반갑대. 우리 디즈니파 요원들과 악단들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고. 자, 그러면 로켓단파 요원들 나와줘. 우리가 누군지 소개해주지.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난 로켓단 야옹이, 정부 인사학 진짜로 맡은 야옹이, 난 여성가족부를 맡은 로이. 난 보건복지부를 맡은 로켓단 로사야. 우리는 로켓 단이에요. 자, 그럼 디즈니파 악당들 나와줘. 세상은 빨리 지나간다. 나는 행정안전부역을 맡은 선장. 나는 고용노동부 역할을 맡은 말레피센트. 나는 기획재정부를 맡은 백설공주 마기 할멈이야. 국민연금에 대해 디즈니 악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어? 네, 이렇게 오늘 국무위원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다들 공연 기대가 되실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명 연극개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10월 31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으로 악화된 국민연금 제도를 극복해야 한다를 주제로 저희 디즈니 악당파와 로켓단파 요원들이 모였는데요. 노인 국민연금 제도는 기근 고갈이라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개혁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 중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장관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심층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난 야옹이가 설명해주지. 먼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및 재정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어. 그렇게 해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올바른 개혁 선택지를 택해야 해. 물론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수록 더 문제는 더 커지지. 그렇게 우리는 연금 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하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해. 예, 장관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장관님 계십니까? 으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할머니예요. 거울아 거울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건 맞으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맞아, 내가 말해주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국민연금은 그동안 연금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어. 게다가 인구구조상 가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2022년 5월 말 기준 세계 3대 규모의 기금으로 성장했어.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가오는 2055년 기금 고갈에 시급히 대비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야.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정에 있어 불가피하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직결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하지 않을까? 보수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사회제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개혁을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방대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으로 악화된 국민연금 제도를 극복해야 한다를 주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집중하도록! 지금부터는 첫 번째 주제인 정치적 측면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이야기해 주실 장관님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선 바로 로이가 말씀드리죠.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현행 유지할 경우 2040년에 적립금은 1,755조 원까지 늘어난 뒤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만약 연금개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2040년에 젊은 세대 100명이 61명을 부양하게 될 거예요. 현재 젊은 세대 100명이 26명을 부양하는 것에 비해선 확연히 증가한 수치죠. 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근거로 하여금 국가는 국민연금의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사업의 모든 정책과 기준을 수정함에 있어 많은 정치적 분쟁이 있을 것이 확실하지 않나. 노인복지 사업 중 49%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네. 특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이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더 문제라고.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 상향이 노인에 대한 지연 축소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은 많은 정치적 분쟁과 반발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데도 찬성한다고. 한 번 더 그런 소리 한다면 물에 빠뜨려버리겠어. 나도 그 말에 동의하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 복지 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모든 기준과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노후단체 노후희망 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에서 69세 사이 매달 약 20만 원씩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며 장기 요양보험, 지하철 승차 무료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어. 따라서 같은 이유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반발하는 노인의 수가 많은 만큼 무턱대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큰 분쟁을 야기할 거야. 아니,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2018년 서울시에서 65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62.5세가 노인 시작 연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어. 게다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반대하던 대한노인회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 대한노인회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상향 방향을 제시한다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뜻을 밝혔어. 이처럼 우리도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겠어? 상향 그 자체는 쉬울지도 몰라. 마치 내가 백설공주를 어색했다는 내 마음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르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대부분 6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을 봤을 때 노인 기준 연령이 대상자 규정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곧 사회보장 수급 연령 상향 조정과 다르지 않아. 이 두 개의 사안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이는 사회보장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바람잡이로 귀착될 거야. 이는 노인단체가 우려했던 것처럼 지원받는 노인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야. 아니,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노인복지의 내실을 확충하는 길이야.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많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반발, 정치적 이슈 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해.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단순하게 노인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오히려 복지의 필요성에 근거해 노인복지의 내실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바라봐야 해. 현재 국민연금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공정성에 있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줘. 기존에 국민연금을 지불하던 국민들은 65세까지 9%를 내도록 각자의 수입소득에 맞게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어 70세에 받도록 개혁된다면 65세에 받을 수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개혁 이후 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5년을 더 오래 일하게 될 거야. 이는 공정하지 않지. 그게 무슨 소리죠? 속하게도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어요.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기대 수명은 전년 대비 0.1년, 10년 대비 3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60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해 평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통계청의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5세부터 79세 사이의 고령층은 73세까지 일터에 남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따라서 현재는 국민연금의 공정함이 아닌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일터에 남고 싶어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요. 피터팬보다 말이 안 통하는구만. 현 상황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은 앞으로 행정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거야.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던 이유였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의 대부분을 연금 개혁을 하며 보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복지부 장관으로 낙인 찍힐 만큼 홍역을 치렀어. 또한 지지율은 25%까지 내려갔다고. 그런데 임기가 4년이나 남은 현 정부에게 사용되는 기회비용은 더 크지 않겠나?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워져 앞으로 행정 진행에 어려움을 얻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 오히려 연금 개혁은 지지도를 높여 정치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금 개혁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오히려 정권들을 폭탄 돌리기를 하듯 미루어 왔지. 현재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개혁을 실시하면 탁사 행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니 지지도를 올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스웨덴은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주고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사용했어. 이로써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받기 위해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보다 더 나은 연금으로 현 정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지도는 만족도와 함께 향상했어. 긍정적인 사례는 소수에 불과해. 현재 출생률이 낮아지고 요양인구가 늘어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는 등의 연금 개혁을 추진했어. 하지만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동시에 파업으로 인해 파리의 거리는 쓰레기들과 악취로 가득 찼지. 또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저히 감소하여 지지율 30% 선이 붕괴하였어. 이처럼 연금 개혁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게 분명해. 국민들의 신뢰 부재와 지지 문제는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를 선임하기 시작했어. 한국사회학회의 일반 신뢰와 정부 신뢰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 정치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지나침 위험 없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하나의 원칙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실시했어. 캐나다 공적연금기금운용본부 이사 12명 모두를 경제 전문가로 선임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의 개입할 여지를 없애면서 보험료율과 운용 개혁을 동시에 해냈어. 이처럼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지지도가 높아지고 보다 좀 더 편하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장관님들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필요하며 전문가를 선임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높인다면 안정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측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노인 복지 사업의 모든 기준과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로 인한 노인들의 정치적 분쟁과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연금 개혁을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거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연령이 되면서 청년층의 부양 책임은 커지게 되었지.
개혁을 통해 기근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고 생산층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어. 이는 청년들의 부양 책임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년층의 소득 절벽도 피하게 되면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오히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은 더욱 힘들어질 거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증가하며 차지하는 일자리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청년들의 취업난 정도는 예상되지. 만약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후 노인들만을 위한 더 많은 직종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점점 더 사라져갈 거야. 또한 노인들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생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주겠지.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시점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여러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이 하락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어. 201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중 고령자 중에서 장래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의 약 60% 정도가 생활비, 돈이 필요해서였어. 이는 연금만으로 노후를 꾸려나가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만약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기준을 상향하게 된다면 고령자의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사업의 노하우와 같은 정보를 얻고 젊은 직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글쎄, 노인의 경제 참여가 무조건 소득 절벽을 막거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복지 수준 면에서의 소득이 한국은 92, 일본은 27이지. 건강, 고용, 교육, 사회적 자립, 자유 부분에서 모두 일본이 더 높네. 이건 일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서가 아니야.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우리나라보다 60% 가까이 높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13% 정도는 더 낮아. 이 표를 보면 단순히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이루어진다고 소득과 생활수준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의 취업 의지를 강화시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어 효과적이야. 일본의 니혼게이 자이 신문은 세계 주요 7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노출해냈어. 이는 한국 노인들의 취업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이런 사회적 활동은 자기 효능감의 향상과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 활동 욕구 및 일자리 사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 이를 토대로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고 국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의 보급과 적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시기상조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 해.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조사한 통계만 보면 한국 노인의 취업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 OECD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기초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 나이를 많이 먹어 힘이 든다고 해도 은퇴를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여가, 문화생활과 관련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거예요. 연금 비수급자가 문화생활에 평균적으로 5만 원을 소비한다고 할 때 연금 수급자는 8만 원을 소비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문화생활에 더 많이 소비함을 유치할 수 있죠.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려 연금 수령액을 늘린다면 오히려 시장경제가 동결될 거예요.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 수령액을 늘린다면 여가, 문화생활과 관련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로이가 보장하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에 대한 지원 축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고. 이 흑호 선장의 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실제 노인과 노인단체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으로 노인들의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했어. 대한노인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혜택이 적은 편이어 지금의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혜택을 줄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음 한번 보고. 또한 노인들이 지금 한국이 현재 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이보다 줄여서 안 된다 생각하고 있지. 나를 무시하는 피터팬처럼 예의가 아닌 거지. 그러니 갑작스러운 연령 조정은 어렵지 않겠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목을 위해 필요한 조치야. 이는 연금 지출의 증가를 제어하고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 그건 뭐더라? 로이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거나 상향을 추진 중이야. 실제로 독일에서는 노인우대 기준을 상향하여 연금 수급을 늦춰 고령자의 고용률을 19.5%로 높여 재정 안정을 기대하고 있어. 이처럼 우리도 2035년에는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해야만 해. 국민연금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재정 안정을 취하기보단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두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해. 소득 대체율 인하는 저소득자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연금 급여의 안정성을 해치지.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면 미래의 연금액은 오를 것이고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거야.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보다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지. 그 말에 동의하네. 국민의 권리인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과 재정 안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야.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이 존재해. 현재 보험료는 9%이며 미래의 생산인구가 더 줄어들기 전에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기금을 확보해야 하지. 또한 취약계층을 생각하여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해야 해. 이는 국가의 재정 파탄을 막고 저소득층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야.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연금 고갈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경제학을 전공한 김진영 교수는 57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비교 분석했고 연금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낮고 이혼율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 우리나라가 연금 규모를 키우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충분히 생기지 않겠어?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하여 연금 규모를 키우는 개혁은 최대한 지양해야 해.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해. 노인 연령 상향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안정시키는 방법이지. 현재 퇴직연금 제도 의무가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만 되어 있어. 그렇기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의무가입 퇴직연금 제도를 강조한다면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도 덜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국민연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안정시켜야 해. 현재 퇴직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 연금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거야. 그만큼 현재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정비해야 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여윳돈이 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가입을 300일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자를 늘리는 등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해. 이副선장도 한마디 하지. 우리가 퇴직연금 중도 수령자의 91% 중 85%가 퇴직금을 은퇴 이전에 주택구입, 생활비, 영아생활로 다 써버리는 것을 알고 있나?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스스로 저축하기 어렵고 얼마나 살지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인데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의무가입제로 돌린다면 퇴직금을 포상처럼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닌 몇십 년 후 국민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사회적 장치로 마련될 게 뻔하다고. 퇴직연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 그치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얘기한 2023년 국민연금 대국민 현황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66%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말했어. 또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약 70%가 부정적이게 평가했지. 지금 퇴직연금을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데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퇴직연금까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후에 퇴직연금 제도를 정비해야 해. 퇴직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올해부터 10년 연금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약 35만 7천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 요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약 3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미미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장관님들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찬성 측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가와 문화생활이 활성화된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반대 측의 경우 청년의 소득 절벽, 그리고 노인의 소득 절벽, 그리고 지원 축소를 걱정하면서 연금 개혁을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성급하며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연금 개혁을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다면 이번 국무회의 마지막 주제인 사회적 측면에서 연금 개혁을 할 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마치 나와 백설공주의 관계처럼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현대차 노조의 경우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주장하던 동시에 MZ세대들은 숙련된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이 필요한 시대라며 반발했어. 이처럼 청년의 일자리를 노인이 대신하면서 취업난을 겪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를 뺏기겠다고 생각하여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오히려 완화한다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은 청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노인 연령의 상향으로 노인의 일자리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인구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노인 요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소리! 이미 대다수 청년은 노인이 일자리를 뺏는다 생각하고 갈등은 시작되었어.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의 55%로 사회의 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 증가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그리고 종종 불만 의견이 적대감으로 변질돼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뜻하는 연금충이라는 혐오성 단어가 출몰하는 혐오 현상이 나타났다니까.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아니, 청년들도 고령 인용을 활발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아일보와 취업 플랫폼 캐치에서 법정 정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어. 이는 청년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깬 결과지 않나? 청년들은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까 우려함과 동시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어. 청년들 사이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할 수 있지. 이처럼 우리도 고령 인력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노인 고용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은 11.3%에 불과했으며 51.3%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동의안에 노인의 노동 참여보다는 현재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세상이 무서워. 이 예쁜 사과는 먹어도 되지만 말이야. 이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너머서울에서 조사한 결과 여성 청소 지하철 노동자 3명 중 1명이 언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어요. 그렇기에 노인 연령 상향을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인들이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몸이 보장하죠. 아니, 틱톡하러가 시계를 안 먹었다는 게 더 말이 되겠어. 모르겠어. 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힘들게 하고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기 어려울 게 뻔해.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이 20, 60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사람이 47.3%에 달했어. 이처럼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는 사람이 사회의 거의 절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연령 상향을 위해선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노인 연령 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지 않겠어? 그러니 갑작스러운 조정보다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먼저인 것쯤은 알 수 있겠지. 아저씨,
대사 좀 외워요. 그쪽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조선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퇴직 시점을 늦춘다면 조선가정의 지원 체계의 첫걸음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자네 목숨이 2개쯤 되는가 보군.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고 해서 조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나? 아니지. 상록부가 조선가정 12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건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1.3%에 달했어. 또한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22.5%에 달했지.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애초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잖아. 퇴직 연령을 늦춘다고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있을지 미지수이고, 오히려 조선가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다른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인 것쯤은 알 수 있겠지. 아니,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 우울증 유발 확률을 낮출 수 있어.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시선 속에서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지. 실제로 노화로 인한 고동 및 소외감과 같은 원인이 노인 우울증 유발 확률의 원인이 된다고 해. 대사가 뭐였지? 노인 우울증 환자 중 약 70%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앞서 말했다시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앞서 노인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지. 노인 자살 원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야. 자살 현상은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자살과 자살 시도는 생명의 상실, 신체적 손상과 일적 비용, 지역사회의 견지에서 비용 손실을 가져와. 무엇보다 자살은 최소 주위 6명의 사람에게 정서적 영향과 자살 위험을 전염시키지.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대상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시행한다면 노인 자살 문제가 커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겠지.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찬성 측은 고령 연령 활용, 노인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로 인한 우울증 극복, 그리고 조선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 측은 노인들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노인 노동 인권이 낮은 상태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 노인 빈곤 문제 등 부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심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연금 개혁을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현재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장관님들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서 악화된 국민연금 제도를 극복해야 한다에는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거듭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 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서 악화된 국민연금 재정의 상태를 키웠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개선 사항과 전망에 대해 장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몇 달 단위로 개혁을 하는 방법 또한 염두해야 해. 보험료율이 1%만 올라도 수급액의 변동이 큰 상황에서 연 단위로 개혁을 하게 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130여 년 동안 통용되어 사용되었던 노인 기준 연령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상향되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조정하고 있어.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우 노인 기준 연령을 각각 66세 2개월, 66세 7개월로 상향 조정되어
한 달 단위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들도 노인기준 연령 상향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서 몇 달 단위의 개혁을 하는 방안 또한 염두해야 해. 똑똑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 젊은 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노인 연령을 상향함과 동시에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 또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조정하기에는 임기가 많이 남은 정권이만큼 시기가 이르다는 거지. 그러니 각 부처의 정책 시행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사가 합의된 이후에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끈 캐나다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합의를 언급한 만큼 이와 같은 요소를 갖추는 게 먼저라고. 어떤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노인기준 연령 상향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독일의 경우 2004년 연금법 개혁에서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건전화시키기 위해 연금 산식에 지속 가능성 요소를 도입했어. 지속 가능성 요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도 반영하여 포괄성이 높아지고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급여도 삭감하게 될 수 있어 재정 안정화에 효과가 크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 대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 요소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해. 법 개정 등을 통해 프리랜서처럼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을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에 수수료 등을 떼는 방법을 통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 중도 인출을 막아 기금을 적립해 수익금을 늘리는 방법이지. 이처럼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정책을 실시하여 꼭 노인 연령 기준에 상향하지 않고도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어. 역시 말이 통하는구만. 거기에 더불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대안도 제안하지. 이미 국제사회에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서고 있다고. 우리도 뒤처질 수 없지. 그런 건 딱 질색이야. 캐나다는 2016년 캐나다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25%에서 33%로 인상하며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렸대. 일본은 매년 후생 보험료율을 0.345%씩 올려서 2017년 이후는 18.3%로 고정시켰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9%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개혁을 이뤄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다른 국제사회의 개혁 방안을 고려하여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아닌 다른 적극적인 방안으로 연금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정년 연장도 불가피해요.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문제들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비록 저출생, 고령화 등 현재 젊은 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헌신해온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더 고려해 봐야 해요. 일본은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등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미국은 정년이란 개념을 폐지, 독일은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정년을 연장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정년이란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그에 대한 방안으로 싱가포르식 공공적립금 제도가 존재해.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부는 개인별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자의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해야 해. 이 돈은 55세가 되면 퇴직계좌로 이전돼 은퇴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퇴직계좌에 있는 돈은 6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돼.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보다는 싱가포르식 공공적립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가 의견 있으신 장관님들께서는 빨랑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마지막까지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악화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연금 개혁에 있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가 다양한 입장 차원 확인한 채 결국 자초되는 운을 범하지 않도록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구수적, 모두적 개혁을 통해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회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